이석기, 한상균 두 사람이 오늘 신사동의 주인공인데요. 양심수 이석기, 한상균을 석방하라. 일부 시민단체가 청와대를 향해서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라는 곳인데요. 이분들의 요구부터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 넘게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특사는 없다라는 발표를 듣고 화가 났다. 그러면서요. 박 전 대통령이 가둔 양심수는 석방되는 게 너무도 당연한데 대통령의 의지가 없다. 촛불이 없었으면 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냐. 촛불 청구서를 들이민 겁니다. 박근혜 정권에 분노하고 싸워서 이긴 건 이석기, 한상균이다. 조건 없이 석방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양심수, 이석기, 한상균. 김우식 교수님. 예. 양심수 맞습니까? 저도 이제 80년대 전두환 독재 정권 하에서 양심수였죠. 근데 양심수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행동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자기 스스로의 정당성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것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행동도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폭력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양심수라는 것은 자기의 주장도 양심적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양심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심수의 기본적인 동의가 되려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고무적인 어떤 집행을 방해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건 사실 양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있었던 중국의 유샤오보 이 사람도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만 정말 애석하게 좀 죽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양심수로 추앙받는 이유는 절대 폭력을 미화하거나 찬양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그 중국 공산당 독재 치하에서 정말 계속적인 민주화를 요구했지만 바로 그것이 양심수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석기 씨나 한상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형을 살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촛불의 이름으로 또는 정권교체의 어떤 뒤에 가려서 저 두 분들까지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지나친 요구다. 그리고 저 두 분들을 양심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지나친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명인 박사님. 네. 이 양심수 석방 추진위 그 면면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석기 석방하라라고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단골로 외쳤던 분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통합진보당 이제 정당이 해산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했던 얘기들 중에 사실상 촛불 정의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촛불 정의를 이렇게 독점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광화문을 뜨겁게 메웠던 촛불 집회에 가보게 되면은 어린 아이의 유모차를 끌어가고 같이 나왔던 제 나이 또래의 젊은 여성들도 있었고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내 생에 처음으로 집회라는 데 참석해 봤다라고 하는 노 어르신들도 계셨거든요. 그 사람들 몇몇 중에 껴갖고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해라, 뭐 이석기 의원을 석방해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일부 아주 극소수 일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되는 과정에 이르렀던 건데 어쨌거나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사법 절차 속에서 형을 확정받고 복역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양심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민중 총궐기 과정을 통해 갖고서는 대한민국 도심에 폭력 집회를 물들겠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저지른 죄값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정의인 건데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서는 거는 만약에 그분들이 원하는 게 이런 석방들을 위해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분들의 이런 행동을 보면 참 허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면면을 보니까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 줄여서 민가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여기 또 들어가 있네요. 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건데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시청자 여러분 잘 알겠지만 북한과 전쟁을 벌어질 경우 국가시설을 타격하자, 내란선동, 북한 활동을 찬양, 고무한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을 받았고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도 정성희 위원께서 뭐 저희 돌직구쇼에서 잘했지만 불법 폭력 집회 시위를 조직하고 뒤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폭력 시위로 몰고 갔던 여기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뭐 지난해 그 가을인가요? 봄인가요? 여기 광화문 일대를 거의 난장판으로 만났습니다. 가을이 아니죠. 그 상반기죠. 그렇게 하면서도 경찰을 우롱하고 폭력 집회를 주도를 해서 그 폭력 행위만으로도 나올 수가 없어 징역 9년을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8대1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정당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8대0에 전원합의를
합의로 지금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헌재 판결에 대해서 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양심수가 돼가지고 석방하라고 하고 한 사람은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중잣대는 있을 수 없고요. 아까 잘 설명해줬지만 양심수의 조건 중에 하나가 비폭력 옹호가 들어있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두 사람은 폭력을 갖다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석방하라는 것은 촛불에 참여한 사람도 아마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아직 뭐 답을 안 해놓고 있는데 뭐 명확한 의견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석기, 한상균 석방 없다 이런 메시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8월 특사는 없다라고 한 거는 바로 지금 현재 이석기, 한상균 석방이 없다는 거를 분명히 밝힌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잘한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래서 이렇게 특사를 하는데 이렇게 진보 세력 이런 사람들 일부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들은 안 하고 이러면은 국민 통합에도 어긋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난 촛불 전국 때 민노총 같은 게 사실 초반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참여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촛불로 들어선 정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촛불 정권의 대주주다라고 하는 아마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 당연히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기에 대법원에 의해서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명하게 형을 정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는 어느 정도 치러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 촛불 집회에서 이제 참여해서 결국은 지금 그때 당시의 정권을 몰아내고 새 정권을 창출한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우리는 비폭력 집회였고 그렇죠. 예. 그걸로 인해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밟아서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저런 분들을 만약에 뭐 석방하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은 촛불 정신에 대해 오히려 위반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저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촛불 집회에 나간 시민들을 모욕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다양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주민들은 수해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데 외유성 연수를 떠났던 충북도 의원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북도 의원들 결국 한국행을 선택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프랑스에 있는데 한국행 표만 구해지면 바로 부랴부랴 귀국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당에서는 이분들 징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도말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군요.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요 방침 요거 1년 해보고 속도 결정하겠다. 일단 내년부터 7,530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7,530원 체제 시급 1년 해보고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공장 사장님들 너무 반발이 심해지면 속도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현재 최저시급이 인상돼서 오히려 경기도 안 좋은데 알바생을 늘릴 수 없다. 오히려 알바생을 줄이고 있는 이 편의점 점주 등 이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과연 이 문제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숭이초등학교 사건이 제2라운드를 맞았습니다. 재벌 총수의 손자. 이 재벌 총수의 손자가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측에서는 재벌 총수 손자는 현장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에는 숭이초등학교의 이 같은 진술은 조작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재벌 총수의 손자는 현장에 있었다. 교육청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과 숭이초등학교 사이에서 재벌 총수의 손자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진실게임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2라운드. 잠시 후 그 진실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사는 없다라고 밝히자 시민단체가 이걸 요구했습니다. 이석기와 한상균을 즉각 석방하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이석기와 한상균은 이른바
양심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양심수. 이석기 전 의원, 북한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국가, 대한민국 기관 시설을 타격하자라는 모의를 하고 북한 활동을 찬양, 고무한 혐의, 내란성동, 국가보안법 위반. 어디에 양심이 있는 겁니까? 도저히 양심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들의 주장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은 판단하십니까? 잠시 후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위가 출범한 역사적인 날, 홍 대표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친박 김태흠 최고와 장제원 의원이 욕설로 싸움을 했습니다. 야 임마! 야 이 XX야! 왜 XX야! 이런 XX가 XX야! 방송에서 뭐 다 전할 수가 없는 X의 향연. 잠시 후 이 이야기 상세하게 전하겠습니다. 야당의 현 주소가 이렇다니 씁쓸한 따름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X가 너무 많아. 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첫 회동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탁현민 해임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해운 대표의 이 요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건 돌직구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탁현민 행정관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송에 비해서 수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운 대표가 저희 돌직구쇼를 즐겨보고 있다는데 이해운의 돌직구, 이 돌직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탁 행정관을 해임할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로 풀이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미국과 평화협정을 해야 한다. 문 정권 때가 절호의 기회다. 김정은이 미국을 압박해서 대화의 물꼬를 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라고 각 공간에 지시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기간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다라면서 호전 세력이 소란을 피우기 전에 해야 한다. 이렇게 김정은이 강조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평화협정, 글쎄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는 한 그 전제 없이 평화협정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물난리 속에 외유를 떠나느냐라는 비판, 비난.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다뤘습니다. 충북도 의원 4명이 결국 부랴부랴 귀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랴부랴 돌아올 걸 왜 떠나시나. 이렇게 정무 감각이 없는가? 이렇게 공감 감각이 없는가? 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돌아오자마자 이분들 징계하겠다. 이런 강한 징계 방침도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